언어만큼 정확하게 나이가 구분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귀신같이 알잖아요. 네, 어르신이다. 아, 또는 완전 애기다. 말투를 어설프게 흉내내려고 할수록 더 티가 나잖아요. 좋아하는 거는 덕후의 마음인가? 맞아요. 맞아. 마침 데이브레이크의 좋다라는 곡이 선 긋는 게 너무 어려워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. 사실 저는 선을 긋는 건 고백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. 아, 나는 이 부분을 건드리면 좀 화가 나. 내가 여기에 있어서 좀 나약한 부분이 있나 봐 라고. 반드시 무례해서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지 때문에 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교보문고 독자 여러분. 저는 작사가 김이나입니다. 그동안이라고 하니까 마치 예전에도 네. 뵌 것처럼. 저 요새 예전에 뵌 적 있는데. 맞아요. 요새 무슨 인상이 작사법 돼요? 네네네. 그럼 맞네요. 저 뵌 그동안 계속 뭐 그때랑 달라진 거는 방송을 조금 더 하고 있고 라디오 DJ가 되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그냥 늘 그때도 격리 상태였고 밖에 나가지를 않는 사람이라 나머지는 비슷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. 저는 뭐 인간 관계에서나 또 스스로를 파악하는 점에서나 어려운 게 감정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. 그 유일한 수단이 거의 일단 언어라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걸 조금씩 다르게 쓰는 데에서 오는 오역이 소통을 좀 어렵게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됐어요. 좋아하다라는 말도 마치 덜 익은 사랑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건 굉장히 별개의 감정을 가진 표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한다, 사랑한다로 갈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한다가 미완의 감정인가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좋아한다는 좀 더 내가 그때그때 느낄 수 있는 실시간의 감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날씨가 좋고 막 기분이 좋고 할 때 그냥 아 좋다. 그래서 굉장히 우리 피부에 닿아 있고 매일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매일 캐치할 수 있는 감정이 좋아한다고. 사랑한다는 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무언가로 하여금 좀 빈자리가 생겨버리는 감정이라 여기가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 또는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 둘 모두가 사랑이라 사랑은 좋아한다에 비해서 사람을 좀 성장하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받던 주던. 우선 저의 집에 2마리 고양이들 레고 결정적으로는 데이브레이크의 덕질. 덕질이 정말 삶을 활기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제가 보면서 네. 좋아하는 거는 덕후의 마음인가? 맞아요. 맞아. 마침 데이브레이크의 좋다라는 곡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물론 이게 덕심 때문도 있겠지만 좋아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또 좋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계기이긴 했어요. 선 긋는 게 너무 어려워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근데 선 긋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. 그게 어려워한다라는 게 왜 어려울까?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게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사람마다 캐파가 너무 다르잖아요. 특히 뭐 농담을 받아들이는 예민도도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혼자 상처를 받고 근데 대체로는 그런 거에 반응을 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, 까칠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두려워하거든요. 오히려 무안을 잘 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. 내가 너무 그 무안이라는 감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.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선을 긋는 게 필요한 건데 사실 저는 선을 긋는 건 고백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.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만큼의 역량밖에 없어. 나는 그 부끄러운 감정 핸들링에 있어서 좀 약해. 아, 나는 이 부분을 건드리면 좀 화가 나. 내가 여기에 있어서 좀 나약한 부분이 있나 봐 라고 고백을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래야 상대도 뭐 반드시 무례해서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지 때문에 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걸 조심해야지 라고 알려주는 일이 선을 긋는 것 같아요. 다른 모든 이제 눈이 부시고 밝은 것들을 표현하는 수많은 표현들과 달리 뭐 눈부시다, 반짝이다, 밝다 이런 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약간 시간을 필요로 하는 표현 같아요. 보통
되돌아봤을 때 나는 그때 참 찬란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랄까 어느 정도의 역사를 좀 품고 있는 말 같기도 하고요.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뭐 최고의 위치에 있고 그렇다라기보다는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, 또 정말 치열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, 결국은 언어는 분명히 나이가 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, 그러니까 패션이나 뭐 피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인지를 공통적으로 하는 반면에 언어는 노화의 카테고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것 같은데, 자세히 보면 언어만큼 정확하게 나이가 구분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귀신같이 알잖아요. 네, 어르신이다. 또는 뭐 완전 애기다. 아무리 그냥 내용이나 말투를 어설프게 흉내내려고 할수록 더 티가 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가사는 그게 이제 더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, 그냥 무뚝뚝한 기사를 작성하듯이 무뚝뚝하게 팩트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투를 재현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, 말투가 곧 이제 누군가의 나이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묻어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약간 좀 통통 튀고, 예를 들면 요즘 뭐 레드벨벳 같은 팀이 부를 법한 가사? 자칫 잘못 요런 감성을 어떻게 써볼까 하고 상상을 해서 흉내를 해서 내면은 되게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. 자칫.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렇게 좀 어설프게 그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, 그렇다고 너무 막 진지하게 쓰는 거는 아니지만 가사마다 이제 치중하는 요소가 다 항상 다르게 두는데, 적어도 댄스곡을 쓸 때 그런 통통 튀는 워드플레잉 쪽보다는 내용이나 또는 오히려 기존에 그런 친구들이 잘 안 썼던 단어들을 소리로서는 걸리지 않게끔 활용을 해서 가사를 써야겠구나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예전에 제가 다른 사람 가사를 볼 때 느꼈었던 거라, 나이가 들면 난 절대 저거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부분이거든요. 또 익숙했던 한 계절을 지나 조금 낯선 바람이 불고, 이름 모를 꽃이 뿌리 내리고, 난 온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 수줍은 잎에 인사를 하고, 편해지길 바라요. 오래 머물러줘요. 내 마음과 땅에서. 언젠가는 좀 이렇게 그냥 풀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. 이게 좀 뭐랄까 상업적으로 좀 상업성이 떨어져서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쟤는 상업적인 가사만 써라고 하시는데, 안 그런 게 되게 많아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제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상 풀은 마치 배경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하나 다 뿌리가 있고 씨를 내려서 열심히 자란 애들인데, 내가 만약에 풀로 태어났으면 식물인데 꽃이 날아와서 어느 날 되게 화려하게 피잖아요.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가고 사진 찍고, 나무를 보면 사시사철 모습도 변하고 새도 와서 앉아있다 가고, 꽃은 막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하는데 풀은 그냥 넉하게 거기 있는데, 꽃은 어디 폈었던 꽃이 계속 거기에서 똑같이 피는 게 아니라 또 사라지기도 하고, 그래서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풀에 비할 수가 없잖아요. 풀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, 결국에는 풀이라서 행복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모두가 꽃을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만 할까, 생명체라는 것이. 풀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모든 건 결국 돌고 돌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. 아무리 태풍이 쳐도 또 그 다음에 좀 버티면은 해가 뜨고 또 여름이 오고. 그래서 굉장히 차분해지고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선은 오히려 풀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인생이요. 네. 저는 그냥 여기 살아 있었다?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가인 카니발에도 나는 거기 있었고 라는 말을 되게 중요한 부분에다 썼어요.
그러니까 존재했었다. 누군가에겐 되게 허무하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유의미한데 저는 현재로서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유가 있고 생명이라는 걸 가진 모든 것들이.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생이 정리돼서 좀 누군가에게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살아 있었던 것들의 이름표가 생겼다. 내 이름은 어떤 이야기를 쓰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모든 만사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언어 그리고 단어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다른 또 다른 책들이나 또 다른 이야기들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또는 좀 더 흥미롭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담아서 썼어요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씩 필터를 갈듯이 언어에 보통의 언어들 읽어주시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데에는 조금 더 섬세한 다리가 놓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